네,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말씀해주신 핵심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과 함께 좀 뒷걸음질 치는데 상대적으로 덜 밀렸다는 데서 좀 위안을 얻어볼 수는 있을 텐데요. 과연 김정수 전문가는 어떤 묘책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힘들었는데 어떤 팁을 주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매도 자금의 증가되면 될수록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을 더 지키자. 산업 중심주 먼저 사자. 느낌표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리고 이 전략으로 접목을 시켜주세요. 네, 어제 그 앵커님하고 Q&A 형태로 방송을 좀 했잖아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관련되어서 전략에 대해서 유동성 전략 관련되어서 또 중심주 전략 관련되어서 그리고 이 2350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던 것 같고, 시장 중심주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가 이격이 줄여야지 되지 나머지가 움직인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중심주는 함부로 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 좀 연장선인 거고, 오늘 뭐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한 8.7조 정도 거래대금 나오면서, 근데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냥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저하고 또 시청자분들하고는 또 입장이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앵커님이 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오늘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은 다시금 2350 보러 가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2350이라는 숫자는 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시장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격을 좁히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반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이 상승했을 때의 경우인 거고, 또 횡보하는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스권이 갇혀져 있는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2415인데, 만약 2350이라고 해봤자, 여기서 60포인트만 빠지면 2350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들 같은 경우는 미리 신저가 나온 주식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50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남는다. 여기서 설사 2415에서 2500을 가건 2600을 가더라도 그때도 2350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2350이 깨져서 뭐 2300까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위에 특정 숫자로 수렴을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아직 오픈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먼저 2350에 대한 숫자는 당연히 유효한 거고,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VI 아마 발동이 걸릴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고 지금보다 더 심할걸요. VI 발동 걸리면은 한 15%에서 25%짜리 폭락 나오는 주식들 꽤 많이 나오니까 요때 사야죠. 현금 마련하실 분들 제가 비중심주도 사야 되는 포인트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중심주는 제가 1차는 2차 정도만 사셔라. 그리고 이제 3차는 2350에서 받을 현금 남겨놔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리딩도 하고 있고 생방송도 여러분한테 그대로 좀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고, 이거 실천하느냐 이 게임이에요. 실천하느냐 이 게임인 거고, 오늘 주제가 매도 자금이 증가되면 될수록 지금까지 지켜놓은 원칙을 더 잘 지키자. 그러니까 돈이 줄수록 더 중심주에 가자는 이야기인 거고, 이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들이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은 아예 신용 청산 나왔을 때 마음 편하게 사자. 설사 놓치더라도. 이게 제 포인트고,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네. 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자주 언급해 주시지 않잖아요. 워낙에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 대형주들 산업별 핵심 종목 위주로의 대응 전략을 주시는데, 코스닥 쪽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더 속이 좀 타실 것 같습니다. 800선도 이탈이 됐는데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은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냐면 에코프로를 보세요. 에코프로를 어떻게 보냐면, 에코프로가 지금 79만 8천원이잖아요. 코스닥의 반격은, 여러분,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와야만 의미가 있어요.
거래대금을 좀 실으면서 그게 아니라면 코스닥 지수의 영향력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주식이 장대양보로 흐름을 반전시키는 포인트가 나오면 사실상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 매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는 거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이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만약에 굳이 하고 싶다면 여러분 소부장을 공략하죠. 차라리 소부장. 왜냐하면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니까 이거랑 연계되어 있는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앵커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업 중심주 위주로의 대응 전략 늘상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반도체, 그리고 나서 2차전지 핵심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한 3% 정도 밀렸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아무래도 탄탄한 종목군들도 영향을 피해가기는 힘들 텐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고점에서 또 때마침 이렇게 악재가 나와가지고 다시금 밴드 하단 가나, 이번에 못 뚫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직전 고점이 15만 원인가요? 10만 원 지금 다 왔습니다. 13만 800원. 그럼 13만 원. 좀 더 앞으로 가보면 2021년에 15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15만 원이잖아요. 예. 저 이거 돌파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 빠지면은 사세요, 매수.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그렇게 답변 좀 드리겠고, 삼성전자는 뭐 제 방송 보시고서 사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요번에 매수하신 분들 뭐 시장이 빠지면은 뭐 삼성전자도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향받겠죠. 사세요. 네, 매수하시고, 우리가 20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그 말 그대로 이 디램으로만 돈을 벌었던 대한민국의 낸드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판을 열었잖아요. 그게 이제 AI 수요가 된 거예요. 근데 AI 수요가 우리가 생겼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 고성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성능 반도체까지도 수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제한이 걸쳐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저는 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안 팔아도 고객이 이미 다 대기하고 있어요. 고객이 대기하고 있어서 중국에 안 팔고 다른 고객한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만 살짝 제거하면 되는 거고,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었을 때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이 하워드 막스가 이 부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 팔고 이런 건 되게 어리석은 전략인 거고, 형편없는 결과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었을 때 실질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요. 반도체 재고가 감소가 됐고 메모리 가격이 높아졌네요. HBM은 증산한대요. 내년도가 올해보다 돈을 못 벌 거냐? 그럼 팔아야 되는 거고. 저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고. 우리가 저점은 모르니까 세 번에 나눠서 사는 거고, 2355면 3차까지 지르면 되는 거고, 비중심주들은 돈이 줄수록 변두리부터 자금이 빠질 테니까 걔네들은 헐값에 사야 되는 거고, 전 그 신용 기준을, 신용 청산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고, 애매모호한 거 하지 말고 확실한 거, 매출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담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기 사면 된다. 그때 한 14만 원 초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LG전자도 만약에 밀리면 이거 사셔야 돼요. 10만 원 초반이나 만약에 10만 원 살짝 깨지면 겁내지 말고. 핵심적인 이유들이나 비즈니스 변화 관련된 건 제가 4차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HBM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기업들은 이번 구간에 사야 되는 겁니다. 저점 맞출 생각에 놓치지 마시고. 작년도 배터리 저점 놓치려다가 조금 더 싸게 살려다가 2배, 3배 놓치시는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작년도와 같은 그런 실수를 올해 또 하실 겁니까? 기회 왔을 때 하는 거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잘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기준을 여러분한테 2350, 그 다음에 반도체 이격 축소, 매수 대금 10조, 동일한 기준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잖아요. 실천하냐 게임이지. 네, 앵커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네. 저점을 높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점차 좀 희미해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미증시에서도 테슬라 일단은 실적 발표에 반응이 안 좋아서 오늘 정규 거래에서의 움직임도 걱정 많이들 하실 테고, 루시드, 뭐 니콜라 이쪽도 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 2차전지 배터리가 단기간 내에 바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의 핵심주는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 그대로 유지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당연한 건데 시간이 전데 몇 분이나 남았어요? 네, 한 2분 정도 내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요 얘기 하나 할게요. 짧은 시간에. 벤츠 S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랜저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 현대차 아반떼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 되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상위 5%는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더라도 상위 5%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도 상위 5%. 맞죠? 상위 5%의 기본 수요 80의 5%는 한 4억 명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시장에 박살난다고 해서 주식을 판다고 그러지 않아요.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랜저가 정말 새로운 좋은 차가 나왔으면 벤츠를 안 팔아요, 여러분. 벤츠를 가지고 있다가 그랜저를 하나 더 사지. 만약에 아반떼가 이쁘잖아요? 그럼 그랜저를 안 판다고. 벤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랜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반떼를 하나 더 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벤츠 S를 안 판다고. 마지막에 정점에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배터리 쪽이 그러니까 벤츠 S도 있었고 그랜저도 있었고 아반떼도 있었고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거예요. 작년도 9월 달부터. 그러다가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랜저 팔고 아반떼 지금 사람들이 팔면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벤츠 S는 남아있는 거지. 상위 5%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인 거고 이거 추가하고 싶으신 분은 2,350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48만 원 밑에 사세요. 포스코 홀딩스 48만. 이 구간에 사두면 나중에 다 돈 됩니다. 대신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셔야지 이번 구간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1순위와 2순위 반드시 체크하시고 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증가한다 겁내지 말고 더 원칙을 지키세요. 산업 중심을 주고. 그러면 이거 다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좀 꿀꿀했던 오늘 하루인데요. 이 남은 저녁 시간 에너지 보충하셔서 이번 주에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셔야죠. 그리고 종목 고민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